베일에 쌓여있던 영국 특수부대 SAS가 유명해진 사건, 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대테러 전의 교과서로 남은 님로드 작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님로드 작전은 1980년 런던 한복판에서 영국 최고의 특수부대인 SAS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 인질로 잡혀있던 이란 대사관 직원들을 구출한 작전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특수부대가 갑자기 이란인들을 구해주다니 이란과 서방 사이의 관계가 안 좋다는 걸 생각해보면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사건의 배경은 1979년으로 돌아갑니다. 1979년은 이란의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켜 이란을 완전한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 그 중에서도 시아파 국가로 만들기 시작한 해이죠. 하지만 이 혁명의 불씨는 이란의 옆나라였던 이라크에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이라크는 소수의 수니파가 정권을 잡고 다수의 시아파를 억압하던 상황이었는데 이란의 시아파가 혁명을 일으킨 것처럼 이라크 내의 시아파도 폭동을 일으켜 수니파 정권을 무너뜨릴까봐 걱정한 것이죠. 결국 이라크의 수니파 정권은 아예 선빵을 날리기로 하는데요. 이란의 혁명에 관심을 끄게 하려고 또 다른 문제거리를 만든 것이죠. 특히 이라크 가까이 있는 아라비스탄 지역 사람들이 이란에서 분리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대다수의 이란 사람들과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던 아라비스탄 사람들은 예전부터 항상 독립을 꿈꿔왔는데 이라크가 대대적인 지원까지 약속해주자 아라비스탄 해방을 위한 민주혁명운동이라는 무장단체를 결성하기에 이르렀죠. 하지만 이 과격한 분리주의 조직은 이란에서만 활동해봤자 결국 독립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외국으로 가 그곳에서 테러를 감행해 자신들의 독립을 요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곧 테러 대상지를 찾아봤는데요. 일단 세계의 경찰 미국은 잘못 건드렸다가 조직이 정말 뿌리까지 없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 썩 좋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는 이란의 미국 대사관이 이미 점거당한 상태여서 뭔가 또 다른 임팩트를 주기도 어려웠죠. 그러던 와중에 이들의 눈에 들어온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70년대 내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으며 군사력을 심하게 축소해왔던 영국은 더 이상 이라크나 이란에 대해 개입할 여력조차 없어 보였죠. 또 따지고 보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란과 이라크 사이의 분쟁도 다 영국의 무지성 제국주의가 만든 결과였으니 그 역사적인 정당성도 그럴듯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아라비스탄 무장단체는 영국 런던에 있는 이란 대사관에 쳐들어가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잡은 뒤 아라비스탄의 독립과 수감된 동료들의 석방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밝히자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그리고 1980년 3월 말 그 조직원 6명이 먼저 영국에 입국하며 계획을 시행했는데요. 런던 시내의 숙소를 잡고 약 한 달 동안 평범한 관광객인 척 신나게 놀던 이들은 4월 30일 오전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며 런던 한복판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습격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이라크 대사관을 통해 권총과 기관단총 그리고 수류탄까지 지원받은 상황이라 대사관 경비들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인 4명을 포함한 26명은 테러범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경찰관이었던 트레버 록이 곧바로 비상호출 신호를 보낸 덕분에 런던 경찰은 사태가 더 커지는 것을 막고 순식간에 대사관을 포위했죠. 이렇게 런던 한복판에서 대사관 전체가 점거당한 동시에 수많은 경찰과 군인들이 그 대사관을 둘러싼 기묘한 광경이 나왔는데요. 주변 건물에서는 저격수들이 24시간 내내 대사관을 향해서 대기하고 있었고 수많은 언론사는 이 대박 특종을 놓칠세라 대사관 앞에 진을 치고 생중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나름 세계 강대국이라는 영국의 경비망을 뚫고 너무나도 쉽게 작전 초기 목적을 달성한 테러범들은 자신만만하게 영국 경찰과 통화하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요. 이란이 아라비스탄의 자치권을 허용한다면 순순히 인질을 풀어줄 것이니 그 내용을 잘 전달하라는 말이었죠. 물론 당황한 영국 정부도 그 내용을 곧장 이란에 말했지만 정작 이란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명경시 끝판왕 중 하나인 이란은 22명의 자국민이야 죽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아라비스탄은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곳이라서 이란이 굳이 아라비스탄의 독립을 승인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중간에서 소통 창구 기능을 해주던 영국 경찰이 테러범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자 빡친 테러범들은 베제라를 시전하며 아예 대사관 전체를 폭파하겠다고 난리를 쳤는데요. 말로만 해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 이미 국가위기관리위원회까지 소집했던 영국 정부는 서서히 공권력 투입에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런던 한복판에서 매일같이 생중계되는 사건이니만큼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작전이었고 영국 정부가 믿을 구석은 딱 하나뿐이었죠. 바로 베일에 감춰져 있던 특수부대 SAS였습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
하지만 당시부터 전 세계 곳곳에서 실전 경험치를 쌓아가던 무적의 SAS였지만 도심 속 인질 구출 작전은 여전히 큰 부담이었는데요. 일단 경찰과 외교관들이 테러범과 협상을 하며 어떻게든 시간을 끄는 동안 SAS는 사복 차림으로 몰래 대사관 건물을 둘러보며 천천히 작전 계획을 세워나갔죠. 하지만 상황을 파악할수록 이번 작전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감시장치나 도청장치를 설치하기에는 건물의 벽이 너무 두꺼웠고 테러범들은 인질들과 나뉘지 않은 채 여러 방에 조금씩 섞여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인질을 모두 구출하려면 모든 방에 들어가서 테러범 전원을 소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영국 정부는 SAS 대원들이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미리 연습할 수 있도록 대사관의 내부 구조를 실제 사이즈로 재현한 세트장까지 만들어 주었고 SAS 대원들은 밤낮으로 훈련을 이어갔죠. 하지만 당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대사관 내부로 진입작전을 진행할 경우 인질들이 최소 10명 이상 사망할 수 있다는 결과가 예상되어서 영국 정부는 좀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작전 성공을 위해 그 준비 시간도 점점 늘어나는 사이 더 이상 참지 못한 테러범들은 인질 중 한 명을 살해하고 대사관 밖으로 내던지며 갈수록 극단으로 치달았는데요. 이때까지 최대한 무력 사용을 자제하고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찾던 영국 정부도 이쯤 되자 사실상 협상을 포기하고 무력 사용을 승인했죠. 마침내 사건 6일째인 5월 5일 저녁, 이 사건의 작전권은 런던 경찰청에서 영국 국방부로 넘어가며 SAS의 투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날은 마침 공휴일이었고 BBC마저 정규 편성을 모두 취소하고 온종일 이 사건만 중계하던 상황이라 거의 모든 영국인의 시선이 이 대사관을 향했죠. 이처럼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외부 지원팀이 대사관의 최루탄을 살포하며 작전명 님로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5개 팀으로 나뉜 SAS 대원들이 방독면을 쓰고 건물 내부로 진입했죠. 그런데 작전 시작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져나왔는데요. 대사관 옥상에서 레페를 타고 내려온 인원 중 팀장급 대원이 실수로 밧줄에 얽혀 헤매다가 발코니 유리창을 깨버린 것이죠. 이 작전의 핵심은 테러범들에게 절대 들키지 않고 잠입하는 것인데 대놓고 유리창을 와장창 깨버렸으니 SAS 대원들은 순간 패닉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SAS 지휘부는 모든 작전을 변경하고 곧바로 플랜 B로 가기로 했죠. 플랜 B는 간단히 말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화끈하게 돌파하자는 작전이었는데요. 일단 대형 망치로 창문을 부순 다음 건물 곳곳에 섬광탄을 잔뜩 던지고 테러범들과 총격전을 벌이는 방식이었습니다. SAS 대원들은 실제로 플랜 B에 따라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건물에 진입했죠. 물론 그만큼 대원들의 피해가 커지거나 인질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지만 최대한 빨리 작전을 마무리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SAS의 진입 속도가 워낙 빨랐던 탓에 테러범들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테러범의 리더는 건물 밖의 협상팀과 한참이나 전화를 하고 있어서 SAS 대원들이 잠입한 것도 나중에 알았다고 하죠. 결국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테러범들은 남아있던 인질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했는데요. 그중 경찰관이었던 트레버 록이 일어나 직접 테러범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와중에 SAS 대원이 정확한 사격으로 겨우 테러범을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SAS는 5분도 안 되는 사이 테러범 6명 중 4명을 사살했고 6일 동안 갇혀있던 인질들을 모두 구출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남은 2명은 도저히 행방을 알 수 없었는데요. 어쩌면 인질들 사이에 숨어있던 게 아닐까 생각하는 순간 미리 테러범들의 얼굴까지 봐왔던 SAS 대원들의 눈에는 왠지 모르게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혼란을 틈타 인질들 사이에 숨어서 자폭 테러를 준비하던 테러범이었던 것이죠. 그가 수류탄의 안전핀을 분리하려고 할 때 이를 알아본 한 SAS 대원은 서둘러 그를 처리하려고 했지만 이미 인질들 사이에 껴있던 터라 자칫하다간 다른 인질들도 다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원은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있던 총의 개머리판으로 테러범의 뒤통수를 가격했죠. 게다가 다행히 그의 몸이 굴러 떨어지면서도 수류탄의 안전핀은 끝까지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마지막 남은 테러범 한 명은 똑같이 인질들 사이에 숨어 있다가 결국 SAS에게 들켜 체포되었죠. 이로써 런던 한복판에서 며칠 동안 생중계된 사상 초유의 사태는 SAS 대원 한 명의 가벼운 부상을 제외한다면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고 테러범 6명 중 5명 사살과 1명 체포, 그리고 인질 전원 구출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이며 단 17분 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이때까지 대중들에게 그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SAS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특수부대로 꼽히게 되었죠. 특히 얼마 전 미국인 인질을 구하기 위해 이란에 침투했다가 이란군은 보지도 못하고 급하게 쫓겨나온 미군의 델타포스와 비교되며 그 명성이 더욱 자자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영국 SAS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 님로드 작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